알면 알수록 복잡한 기업 이야기 딱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자소서 면접 직전에 보면 정말 좋은 영상. 오늘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주식회사 카카오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업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카카오는 시가총액 약 41조 규모로 재계 서열 12위의 대기업입니다. 2006년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김범수는 대학 후배 이재범과 함께 스타트업 회사를 차립니다. 블로그 사업을 전문으로 하던 그 회사의 이름은 아이윌앱. 공동 창업자였던 이재범이 새벽에 혼자 정자동 사무실에서 울었다 고 말할 정도로 초반 몇 년은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2010년 일종의 실시간 그룹형 커뮤니티인 마이크로 카페 서비스 카카오 아지트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이름을 바꾼 이 서비스가 히트를 치면서 아이윌앱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회사 이름도 카카오가 되었죠. 하지만 아이윌앱에서 시작된 카카오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2014년 10월 카카오는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며 다음 카카오가 됩니다. 따라서 아이윌앱에서 시작된 카카오는 2014년에 사라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 실제 카카오에서도 자신들의 설립을 다음한 메일 서비스가 시작된 1995년 2월 16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 당시 실제 최대 주주는 모두 카카오 측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 해의 회사 이름도 카카오로 다시 바뀌었고 현재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맵과 카카오 모빌리티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합병하며 IT계의 새로운 거인이 된 카카오. 그 다음에 2015년에는 멜론을 운영하던 노엔 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 됩니다. 이 당시 카카오는 인터넷 은행을 운영하기 위해 예비인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자산 규모 5조 원의 대기업은 금산분리법이 적용되어 인터넷 은행을 경영할 수 없는데요. 로엔을 인수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공정위에서 대기업 자산 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수정하면서 카카오는 무사히 은행을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승승장구한 카카오는 2019년 자산 규모 10조마저 찍어버리고 드디어 진짜 대기업이 되는데요. IT 기업으로는 국내 최초입니다. 이처럼 성장한 카카오톡의 대표 서비스는 카카오톡입니다. 활성 이용자만 월간 4,500만, 현재 대한민국 인구수가 5,162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점유율은 97%에 이릅니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쓰고 있다는 뜻이죠.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는 다양한 신규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야도 정말 다양한데요. 카카오톡 다음 모빌리티로 대표되는 플랫폼 부문 사업이 있고요. 게임, 뮤직, 스토리, 미디어 부분을 서비스하는 콘텐츠 부문, 카카오 프렌즈를 통한 IP 비즈니스, 카카오워크 등의 서비스로 전개하는 AI 비즈니스 등이 기술과 테크 부문을 담당합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신사업 중 눈길을 끄는 건 블록체인입니다. 카카오는 2018년부터 블록체인을 미래 핵심 기술로 정의하고 이를 연구하고 개발할 자회사 그라운드X를 설립했습니다. 그라운드X는 현재 카카오 화폐로 불리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클레이튼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세계 1위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과 더불어 카카오가 주목하고 있는 핵심 시장은 AI 비즈니스입니다. 2019년 설립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모든 것에 AI를 다하여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2020년 시작된 카카오워크인데요. 화상회의, 전자결제, 근태관리 등을 제공하는 비대면 협업 툴로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크게 성장했습니다. 신사업뿐 아니라 카카오의 기존 서비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있죠.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로 시작된 카카오페이는 현재 가입자만 3,500만 명에 이르고 매월 2천만여 이용 중인 일상 속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카카오페이는 더욱 성장할 전망인데요. 이미 2022년 1분기 매출액만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요. 결제와 증권뿐 아니라 올해 안엔 본격적인 보험 서비스도 개시될 예정이라 이 상승세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성장세 하면 올해 상장이 예고된 카카오 모빌리티도 빼놓을 수 없죠. 2015년 카카오 택시, 2016년엔 카카오 내비와 카카오 파킹을 연달아 출시한 카카오는 2017년 투자를 받아 카카오 모빌리티를 설립해 본격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후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급속히 성장했죠. 현재 택시 회사 9개를 인수하며 892개의 택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택시 서비스, 팬미용과 카세어링 서비스 딜카까지 모두 카카오 모빌리티에 인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현재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위해 꾸준히 시범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우리 일상을 연결하는 강력한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린 카카오로 대화를 하고 결제를 하고 물건을 사고 게임을 하고 뉴스도 보고 길도 찾고 택시도 타죠. 이 영상을 보는 분 중 누군가는 지인이 카카오톡에 공유해준 링크를 보고 클릭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카카오는 여전히 우리 생활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일상 플랫폼이 되어 있는 거죠. 카카오는 100여 개가 넘는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이지만 그에 비해 부진한 수익이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6조를 기록했는데 순이익은 1조 6,416억에 그쳤습니다. 처음 매출 2조를 돌파한 2018년부터 매출은 꾸준히 상승한 데 비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그에 따르질 못한 거죠. 이는 지나친 사업 확장과 신규 사업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내수에 집중된 기업의 구조 역시 카카오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힙니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대표적입니다. 카카오톡의 장점이자 한계는 강력한 지인 기반이라는 남궁훈 카카오 대표의 자평처럼 카카오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쟁사인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 협업툴 네이버웍스가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점과도 비교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모바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다소 주춤했던 모바일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엔데믹으로 접어든 현재도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수요가 존재합니다.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비대면 문화에 힘입어 모바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한다면 이는 카카오에도 큰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파죽지세로 성장 중인 카카오에게도 위험 요인은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의 경쟁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는 카카오톡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신규 경쟁 사업자가 출연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시기는 이미 지났고 모바일 시장 역시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가 속한 모바일 시장 전체의 성장이 둔화되는 점이 카카오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룹 차원의 중앙 집중적인 해외 전략을 펼쳐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후에는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시너지 TF를 조직한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죠. 이는 올해 카카오가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과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7국에서 현지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모빌리티 로밍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작년 국내 게임 시장을 휩쓴 오딘, 바랄라 라이징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합니다. 그 밖에도 그라운드X,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여러 계열사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회사. 오늘은 기업을 넘어 우리의 일상이 된 기업 카카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기업, 정보가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기업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